연방식품의약청 FDA가 20일 모더나와 얀센 백신의 부스터샷을 승인했습니다. 처음 맞았던 백신과 다른 종류의 백신을 맞는 일명 교차 접종도 승인했습니다. 이제 추가 접종까지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승인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식품의약청 FDA가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얀센 백신 부스터샷을 승인했습니다. 모더나 추가 접종 대상자는 백신 접종을 마친 지 6개월이 지난 65세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 환자 또는 보건종사자나 요양시설 거주자 등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 위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차례 백신만으로 접종 완료가 되는 존슨앤존슨 얀센 백신일 경우 마지막 접종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누구나 추가 접종이 가능합니다. 한편 FDA는 두 백신의 부스터샷 승인과 함께 추가 접종이 허용된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의 부스터샷 교차 접종도 허용했습니다. 기존에 맞은 백신이 어떤 종류든 관계없이 추가 접종자는 자유롭게 백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백신 접종 2차를 모두 마친 콜린 파월 전 국무부 장관이 코로나19 합병증으로 별세하자 사람들 사이에서 돌파 감염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백신 추가 접종에 대한 필요성이 곳곳에서 강력하게 제기되면서 방역당국이 추가 접종 승인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보고한 미국의 백신 접종자 1억 8,700만 명 중 돌파 감염으로 사망한 약 7천만 명의 85.7%가 65세 이상입니다. 아직까지 CDC의 추가 접종 승인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더나와 얀센 백신 추가 접종까지는 며칠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애틀랜타 제1장로교회가 다음 달 7일 창립 45주년을 맞아 기념예배와 함께 관련 행사를 갖습니다. 교회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서삼정 담임 목사의 은퇴 계획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행사준비위원장 이석주 장로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45주년 기념예배의 의미에 대해 밝혔습니다. 저희 교회 45주년 그 축제가 조금 남다른 것은 45년 전에 개척을 하신 목회자가 이제까지 45년을 담임하신 교회는 해외 한인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은 이번에 이제 45주년 기념 축제를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 거의 대외적으로는 고별 설교가 되실 거고요.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천경태 장로는 서삼정 담임 목사가 은퇴 후에는 선교 사역을 담당할 것이라고 전하며 교회의 향후 선교사 후원 계획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은퇴 이후에도 이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선교 관련된 일에 쓰임 받으시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2050년 350명 선교사 후원 그런 목표를 갖고 지속적으로 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특별히 지역적으로 이제 해외 선교의 어떤 전진 기지로서의 그런 역할도 감당하려 하고 있고. 이석주 준비위원장은 은혜의 45년 축복의 새 역사라는 주제로 이번 기념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소개한 후 주요 내용에 대해 시화전과 사진전 그리고 교회 역사를 모래 아트 동영상으로 제작해 상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삼정 담임 목사는 12월 31일 교회 원로 목사로 추대될 방침이며 후임 담임 목사는 현재 49살로 한국에서 올 예정이라고 언급한 뒤 구체적인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노회 가입 절차와 비자 등의 문제로 이번 창립 45주년 기념예배에는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2022년 1월부터 담임 목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것이라고 교회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20일 내셔널리그 챔피언 시리즈 4차전에서 LA 다저스를 9대2로 완파했습니다. 이로써 브레이브스는 3승 고지에 먼저 오르면서 월드시리즈 진출까지 1승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벼랑 끝에 선 다저스는 21일 경기에서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경기로 마무리될지 아니면 다시 주말 애틀랜타로 장소를 옮겨 경기가 계속 이어질지 야구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애플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직원의 경우 사무실에 출근할 때마다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내부적으로 공지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를 중심으로 백신 의무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나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0월 21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610만 3,082명, 누적 사망자는 75만 1,978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6만 1,94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116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25만 6,278명, 누적 사망자는 2만 4,2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987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79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1,187명, 누적 사망자는 1,340명입니다. 수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7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706명, 누적 사망자는 1,595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7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연방국경세관보호국 CBP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다 적발된 이민자가 17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2020 회계연도 64만 명의 2.7배 수준으로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공화당의 제임스 랭크퍼드 상원의원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불법 입국 차단 횟수를 보이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가 국경을 제대로 수호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인권단체들도 바이든 정부의 어정쩡한 이민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포용적 이민 정책을 원하는 바이든의 지지층과 강경한 이민 정책을 시행하라는 공화당 측 사이에서 바이든 정부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첫 경구용 치료제인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드의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해지자 전 세계 곳곳에서 성구매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크가 정부의 경구약 한 세트당 원가 대비 약 40배에 달하는 $700로 공급하기로 하면서 가격 논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 백신처럼 국가 간의 소득 격차로 저소득 국가들은 치료제 확보에 뒤처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170만 분의 몰누피라비르를 선구매했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선구매 계약이 맺어지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등의 요청으로 20일 열린 긴급 비공개 회의에서 구체적인 조치나 언론의 발표문 없이 약 1시간 만에 폐회됐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거듭 표명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1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